세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일단 수익부터 내는 게 좋다. 진짜 가장 꿀팁이에요. 영업 노하우인데 사실 이렇게 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투자는 결국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투자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조급함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본인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불안감이랑 조급함이 나오는 이유가 개별의 특수성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이렇게도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의 키워드를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들까 했더니 하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 보유량이었어요. 내가 투자를 시작하면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다 넣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가장 이게 핵심인데 정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가 투자에서 매수, 매도, 종목 선정 막 다 있어요. 수많은 개념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비중 배정이라고 합니다. 계좌 관리에.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현금 50%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은 현금 50%를 반드시 꼭 챙기라 그래요. 내가 1,000만 원 할 거예요. 현금 500만 들고 계세요. 너무 좋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고. 나스닥이 재채기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독감 걸린다고. 그만큼 우리는 좀 하락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하방 지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나스닥 이 정도 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시장 하락에 의한 것들이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됩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면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50%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어떤 매매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국내 주식 투자는 저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50%만 들고 있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함이나 조급함 있으신 분들, 또 마음이 너무 급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50%.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0%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현금 50%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국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50% 해보시면은 어떤 하락장이나 조정이 왔을 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거를 막 뭉뚱거려서 개념화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과연 뭘까 이렇게 막 엄청 분석했거든요. 봤더니 다 현금이 없어. 그래서 현금 50%만 두면은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 있던 투자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ETF 투자 시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좌에서의 국내 해외 ETF 세금에 대해 작가님의 명확한 관점이 궁금합니다. 세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저도 항상 물어봐요. 항상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요. 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개인 투자자의 의견으로서 한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이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담당자 분들한테 하면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세금 걱정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일단 수익부터 내는 게 좋다. 수익을 내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금융상품 중에서 종합과세 상품보다는 분리과세, 개별과세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아마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ISA 계좌 또는 IRP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직장인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공부하면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5년 정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맞춰가지고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과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상장에 있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도 비과세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입니다. 월천 클럽을 통해 수많은 분들을 성공으로 이끄셨는데 투자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공으로 이끌진 않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저도 인생 1회차인데 어떻게 투자자로서 성공을 그렇게 저는 그냥 서포터인 것 같아요. 서포터이고 그냥 삶에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좀 옆에서 따뜻한 잔소리 이제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이제 부모의 잔소리도 이제 그리울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 멘토로서만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지 결국에는 내 인생 내가 바꾼다잖아요. 책 읽는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책으로 정말 ETF의 고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이런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또 찾아오실 텐데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뾰로롱 그렇게 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 단어를 뽑으면 뭐냐면 자기객관화입니다. 자기객관화. 동그릿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객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쪽 워낙 이제 이런 채널 여기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구독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투자를 하는 월처클럽 회원분들한테는 그래요. 일단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제 거만 보라고 해요. 왜냐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루게 돼요. 전 회피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행동을 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체득화 그러니까 결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막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엔 내가 해야지 내 것이 되거든요. 체득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보기보다는 그냥 딱 여기다. 그럼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이 채널 구독자분들이 딱 이거만 좋으면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 멘토라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메신저 역할로서 유튜버 분들도 있고 블로거도 있고 뭐 다른 뭐 투자 재테크 플랫폼에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가치관과 결이 맞는 사람과 함께 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랑 잘 맞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고 그렇지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의 가치관과 결이 이제 맞지가 않으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객관화, 메타인지 그리고 내가 너무 혼자서 하기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뭐 어떤 과거 이력이나 뭐 재테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관점 정말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매력을 느꼈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가치관과 결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전 개인적으로 항상 글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상보다는 글을 그래도 계속 쓰면은 그 사람이 처음 썼던 글 있죠. 과거서부터 그걸 한 1000개 정도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제 글 보셨냐고 그래서 항상 인터뷰 전에 어떤 글 읽으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좀 글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 그래서 텍스트 중심으로 컨텐츠 많이 하고 영상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목소리도 들리고 얼굴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기부여용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는 또 텍스트 하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월천클럽 회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월천클럽 한다고 월천만 원은 안 돼요. 그냥 월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슬로건인데 주식은 쉽다, 투자는 쉽다, 내 삶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투자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 조바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무너지는 게 그 종목들에 의한 리스크보다 삶에서 라이프에서 오는 경우가 더 훨씬 많더라고요. 뭐 이직을 한다든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는 어떤 경조사들이 있고 뭐 어떤 또는 또 이혼 또는 자녀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왜냐면 어쨌든 투자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뭐 좀 인터뷰 때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분의 라이프적인 부분의 어떤 현재 상황이 안 되면은 투자보다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의 수익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을 조금 더 낮게 하려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뭐 더 나은 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면 뭐 행복감, 어제보다 더 안 나아지면 뭐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의 근간 맨 밑에는 라이프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삶을 먼저 좀 챙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인데 저랑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뭔가 그 한계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행동 분석을 해보니까 체력이 너무 약하더라고. 체력이 너무 약한데 자신의 정신력 문제로 보더라고. 정신력은 정말 세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력은 웬만하면 멘탈 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하고 육아하고 또 저녁에 공부하는 민족이 전 세계를 찾아봐도 잘 없거든요. 또 학부열도 높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공부보다는 걷고 혹시나 뛸 수 없다면은 걷기라도 많이 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많이 걷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래서 저번 달에 최고 수익금 2천만 원 좀 넘게 수익금이 났거든요. 그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내긴 했는데 이번에 최고 수익금을 달성했는데 그 외적으로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우리 MZ분들 있으면은 제가 혹시 그 조금 죄송스럽지만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뭐 그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취준생이 있으면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투자. 라이프테크가 우선이에요. 내가 소득원이 안정이 안 되면은 전업 투자자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라는 게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본업에서 탄탄함에서 오는 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본업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삶의 관리, 라이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먼저 하라고 해요. 저희가 1, 4주차는 거의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막 그걸 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공부를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삶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중요한데 사실 삶이 더 중요하죠. 어떤 현상을 보고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떻게 수익으로 확장하시나요? 투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그 출발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점은 첫 번째, 신문 기사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어쨌든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뭐 어떤 현장에서 있어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바이오 회사여서 뭐 또 바이오 회사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해당 산업에 이제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연결합니다. 출발점이. 이거를 재료 분석이라고 해요. 재료 분석. 또는 어떤 책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니까 펀더멘탈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실전 투자자분들은 그걸 재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인 신문 기사에서 시작한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재료 분석, 즉 신문 기사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예시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문 기사를 보죠. 우리가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뭐 이렇게 경제 신문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 간단한 좀 팁을 드리자면 또 어떤 신문 기사 보세요 댓글로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한국경제 매일경제 중에 한 군데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비슷해요. 속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속보 알람을 해놓잖아요. 다 우리가. 그럼 거의 뭐 똑같은 거 옵니다. 거의 일치해서. 그래서 한 군데만 일단 알람을 걸어놓고 뭐 한국경제랑 매일경제 둘 중에 한 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신문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제 연합뉴스 중심으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기사 빼고는요 연합뉴스에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 봐야 됩니까? 언론사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것도 또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은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연합뉴스 그리고 경제신문사 중에 하나 정도는 하게 되면은 거의 한 7, 80%는 저랑 비슷할 거예요. 20% 정도만 좀 다르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선호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만 신문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문기사를 봤어. 이제 쭉 보죠. 조회수 순으로 볼 수도 있고 클릭을 많이 한 순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꿀팁이에요. 되게 이게 약간 영업 노하우인데 제 팁인데 저는 그냥 사실 네이버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포털 들어가면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종이 신문에 일면지에 나오는 것들이 크기 차이도 있는 거고 그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 네이버에 있는 먼저 그런 기사들을 먼저 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목을 먼저 보고요. 왜냐면 제목으로
클릭률이 정해지거든요. 똑같아요. 투자도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 관심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관심도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좀 매력도 또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 수 있는 매력도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재료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뭐 별표 몇 개짜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별 등급에 있는 거를 또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예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막 올 초부터 또는 이제 지금 한창 여름이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은, 10년 전에는 우리 막 이렇게 덥잖아요. 폭염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 막 아이스크림 관련주가 올라갔어. 그때 당시에는 폭염 관련주들이 막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막 빙그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올랐냐면 에어컨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위니아 막 그렇게. 또 그러다가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는 뭐가 올라갔냐면 전력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정전 사태가 나오니까 에어컨 너무 많이 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또 그전에는 에어컨 선풍기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력 관련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트렌드도 있어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요 ETF를 했어요. 근데 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올해도 전력난 관련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폭염도 있을 거고, 올해 또 이제 역대급 폭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력난이랑 폭염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원자력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전력을 많이 먹는 걸 보니까 AI더라고요. 그래서 AI 쪽으로 좀 인프라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해서 또 ETF를 검색했어요. 이래서 좋아요. 어떤 기업이 또 이런 거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런 ETF가 있는지를 봤더니 AI 전력 ETF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이렇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AI도 또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AI 전력 인프라 관련 ETF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AI 전력 ETF를 이렇게 저도 발견해서 검색해서 또 차트 분석 한번 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두 가지로 간다. 첫 번째, 신문기사 통해서 재료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방금 예시로 드렸던 이 첫 번째 분석이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트에서 가는 게 아마 선입견으로는 차트 분석 이런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분석은 기술이고요. 재료 분석은요,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사를 보고 다양한 것들을 제가 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관, 시나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번째 방법, 후자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 대중들의 선입견이라든지 아마 알고 있는 선입견을 깨버리고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입문자분들에게는 이 후자의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앞에 전자의 방법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정말 오픈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투자책이요? 자기계발 경제 워낙 요즘에 재테크 관심 많으니까 경제경영 정말 책 많이 읽잖아요. 저도 뭐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저의 인사이트라는 표현은 그렇고, 저의 관점, 제 눈의 관점을 보면은 인문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역사, 경제 역사, 종교, 음식, 문화,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있거든요. 산업, 그리고 또 어떤 민족, 그 민족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테마주거든요. 사실은 다 나오는 게 섹터 같은 것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쪽으로 이런 관점을 좀 스스로 혼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좀 다양한 서적들을, 경제책들을 보다는 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오히려 관점이 더 높아질 겁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쪽 업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공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유튜브에도 많고 다들 비슷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떤 무료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각들이거든요. 조각들이 막 있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고 정리를 했을 때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튜브도 너무 좋아요. 정말 유튜브도 좋은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뼈대랑 이런 것들은 우리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낼 때는 어쨌든 목차도 있어서 구조와 체계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책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좀 책을 통해서 먼저 어쨌든 가격
저렴하잖아요. 강의나 뭐 이런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먼저 좀 공부를 먼저 뼈대를 잡으시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하면은 좀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즉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네? 근데 나랑은 맞지 않아. 또는 뭐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오늘 뭐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책을 가지고 보면 좋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 상태에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보충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각들이 많아지면 윈도우 약간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카테고리는 어디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스스로 뭐 원노트, 뭐 에버노트, 뭐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막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기 노트도 잘 하시고.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소수더라고요.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더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유튜브는 또 자극적인 걸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유익한 거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최대한 어떻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유익함과 또 이제 재밌음 그렇게 이렇게 재미 이렇게 같이 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은 제가 2016년도부터 직접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한 6, 7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계속 퇴고도 하고 리뉴얼도 한 그런 세상에 내는 첫 번째 책인데 또 내고 나니까 또 아쉬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또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뭐 챌린지 그리고 북스터디 이런 것들을 또 기획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책을 사놓고 또 이렇게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지 내 것이 되는데 또 읽지 않거나 또는 읽어도 다소 이제 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텍스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스텝이 아니고 제가 직접 카페에서는 제가 직접 100%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적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냐면은 질문. 그래서 질문을 10개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개도 안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0개도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거는 항상 검색과 질문이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 그래서 항상 검색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완결성은 제가 냈는데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후기도 보시고 목차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한 온라인으로 하면 19,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티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100% 남기니까 질문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일 중심이라서 그런지 추석, 설날 연휴 끼면은 2주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이제 펀드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죠.